여기 말은 어렵다고 해야 되나? 이게 마음 가라앉는 거지. 처음부터 마음 가라앉기거든요. 이 자천의 마음 가라앉기 연습인데,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읽어봐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데, 이건 설명해 주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읽어보면 질문이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거나 차라리 묻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들어있긴 한데, 이게 마음 가라앉기 확대하는 것도 어렵고, 이건 에라도 설명해야 되나? 요령 써있는 거, 이건 다른 곳에 더 잘 설명돼 있을 것 같은데, 유체이탈 열심히 하는 곳이냐, 그런 거는. 신과의 만남 같은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외부 세계를 만나려고 할 때, 이게 아까 열심히 떠들었듯이 그런 것을 알고 해야 돼요. 그리고 신관을 이해시키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신관이 뭐 하는 거고, 어떻게 있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쓸데없는 얘기이거나 괜히 상달한 얘기만 떠들어가지고 이상할지 모르는데, 나중에 여기가 자간신도법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있는 공부하는 것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써놓긴 했는데, 그래도 이 신관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관이 와도 그만 어렵고 문제고, 안 와도 문제예요. 오면 우선은 신관이 왔다는 건 내가 신관 같은 아니면 권력적인 욕망,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욕구가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내가 전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거, 지배하고 싶어 하는 거,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누군가 현명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는 거,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교만하고 싶고, 이런 감정이 없다면 신관이 안 왔을 거예요. 안 온 분들은 자기 비하이거나 아니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안 왔을까요? 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는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자기 내면의 상처, 억압 또는 비하, 보면 안 되는 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터부시 여겼거나 아니면 싫었거나 모든 어떤 이유가 있어요. 안 와도 심리적인 이유가 문제가 있는 거고, 와도 내가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걸 알고서 해야 돼요. 없어질 수는 없어요. 이 욕망을 탓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 이전에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항상 감당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진통이 중요해요. 누진통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감정, 번뇌, 상처, 억압,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것이 내 자신이고 내 신체, 내 모습이라고요. 내 마음이 남들보다 작거나 찌그러져 있을 수 있다고요. 찌그러질 수 있다고요. 상처받을 수 있다고요. 그게 신체적으로 내 다리가 남들보다 근육이 발달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육이 발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잖아요. 짧으면 짧은 대로, 발달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가 살아갈 거 아니에요. 마음도 똑같아요. 상처 받으면 받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상하면 이상한 대로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은 거나 내 짧은 다리가 아니면 약한 다리, 마음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되게 해야지 방해되게 하지 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나 신체를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더 잘하거나 잘한 것처럼 보이거나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부러워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후에 외부 세계 아니면 초원 능력이든 뭐든 어떤 간에 또 내 관점을 가지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식의 마음의 욕망, 상처, 심리적인 상태요. 심정, 감정적인 거, 그런 것이 있는 나에 따라서 나의 사고도 바뀌고 지식 알아지는 것도 달라지고 보여지는 것도 틀리다고요. 내 다리 굵기에 따라서 내 지식이 틀려요. 이상해요. 진짜예요. 내 지식,
다리 굵기, 한약을 그래서 일부러 배워보기도 하면 재밌어요. 다리 굵기가, 왜 다리 굵기가 이제, 다리가 굵을수록 음인데, 열이 없는 것이 돼요. 다리가 굵을수록 좀 더 개울 수도 있는데, 다리가 굵을수록 더 열심히 움직여요, 그래서. 또 틀려요, 이건. 근데 어쨌든 음적인 체질이 돼요. 다리가 얇을수록 양적인 체질인 것이고, 승질인 머리가 독할 수가 있어요. 다리가 두꺼울수록 이렇게 까탈스럽거나 날카롭지는 않은데 무직 좀 고집이 셀 수도 세겠어. 이건 이게 한의학적으로 들어가게 하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그 욕망용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리가 굵거나 짧거나 두껍거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것도 있다. 근육이 있고 없는 것도 그래요. 근육이 있는 건 권력력이 있거나 열등감이 있다는 것이 있어요. 스파이더맨 만화에 나올 때 열심히 벤치프레스 하고 있는 거 보고 이제 스파이더맨 약 올리죠. 열등감 있지? 뭐 여자한테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비하면 돼요. 근데 그게 장난처럼 말하는 거 있지만 사실이 그래요. 그걸 근육으로 다른 것으로 보상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신체 상태가 어떤 지식, 어떤 욕구, 욕망, 어떤 인생 이게 다 연관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한때는 한약도 배워봐야 돼요. 재밌어요. 어떤 신체가 그리고 어떤 자세가 어떤 모습이 그 사람의 어떤 이게 감정이 일어나게 할 거고 어떤 생각을 하게 할 거고 이런 것을 대충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나중에 그 병이 나타나까지 알아내가지고 치료법까지 하면 좋지만 그건 또 다른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그건 다른 문제이지만 그냥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간들 볼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면서 대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교만이 일어나거나 그로 인해서 헛것을 보거나 잘못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래요. 봐도 내가 왜 봐야 되는지 따져야 되는 것이고 안 보이면 왜 내가 잘 못 보는 건 따져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그 염두하에 보거나 어떤 것을 처리해 나가는 그 잣대로 삼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 부분을 염두하면서 있어야 된다고. 그려질 때 항상 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자기를 판단하고 항상 외부 예전에 생각했던 거 판단했던 거 지우고 예전에 이렇게 봤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거 안 돼요. 예전에 오던 사람 1년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왔던 그 사람이 또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느껴지기에 그 순간이 온 것 같다고 느껴진다고 그 순간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항상 올 때마다 누구인지 내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지금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또 따져봐야 되고 내 마음이 비워야 돼요.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가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지 단순히 지금 마음만 아니라 이전 마음도 1시간 전 아침에 어제 내가 어떤 생각 요 근래에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요걸 따져봐야 돼요. 이것이 뭘 보게 하거나 오게 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이 쭉 맥락을 따져봐야 돼요. 시간적으로 유추해가면서 항상 볼 때마다 할 때마다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항상 이 순간 판단을 해야 돼요. 또 얘기지만 복잡하게 사는 거라니까요. 도 닦을수록 편해지거나 마음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뭐 다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머리 복잡해지고 골치만 아파요.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봐야 될 게 너무 많고 정신 차려야 되고 이쪽 세에 갈수록 다른 세에 갈수록 볼수록 그쪽 세계 더 심하거든요. 그게. 못 살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일종의 요령도 있긴 하는데 우선 내가 내 마음 보여주면 안 되고 마음 닫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신간 만나는 거에 좀 예민한 거예요. 마음을 닫는 것도 해봐야 되거든요. 네, 마음 닫아 완벽하게 닫아지지는 않는데 공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비우거나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게 하려고 하거나 떠오르는 것을 가리게 하거나 떠오르는 것을 일어나게 하거나 그러니까 마음을 열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생각도 떠오르기도 하고 떠오르지 않기도 하고 마음이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요령을 해봐야 돼요. 실제는 겪어서 한 거라서 좀 맨땅에 되게 많이 해봤는데 해봐야 돼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만날 때 실수를 덜 하게 되고 그 실수를 잘못하게 되면 삶이 교란이 일어나요. 삶이 바뀌어요. 주변에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대충 생각할 수 없어.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인생이라니까요.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주변이 바뀌어져요. 내 주변에 뭐가 왔다 갔다 얘기는 뭔가 바뀌어질 걸 나보다 먼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오라고 하거나 오게 하거나 이건 친구한테 돈 달라고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상대하지 마세요. 그 여천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 보고 돈 달라고 해야지. 그렇죠. 여천신이 이효리로 보이는 거는 이효리를 좋아해서인가요? 제가 마음을 제대로 못 닫는데 이 부분은 닫을 수가 없어요. 이효리를 이게 이 이전에 TV에서 이효리를 봤거든요, 내가. 네, 예.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잔상으로. 근데 머릿속에 남아 있거나 신체 안에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외에 내 외부 이 오라 아니면 내 이 대력장의 부분에 이 부분에도 내 심층이거든요. 뒤집혀 있어요. 내 마음 내부에 있어요. 네. 이것도 또 설명해 드리는 썼는데. 그 신관이 그 선생님의 어떤 성향이나 무의식의 일부를 캐치해서 거기에 맞게끔 자기가 맞춰서 접근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네. 그러니까 보는 부분이 내 마음 속만 보는 게 아니라 신체 안의 마음만 보는 게 아니라 외부 대력장 전체를 보는 외부가 있지, 신체 외부가 있잖아. 그래서 이것까지 지원해야 되는데 너무 심각하고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원래 말은 이렇게 마음 닫고 이렇게 한대지만 그게 전 닫지는 않았어요. 일부러 열어놨어요. 이게 알 건 알아라고 일부러 이렇게 숨길 게 뭐 있다고 그런 건 숨길 일이 아니라서 다 열어놔서 있고 외부에 있다니까요. 내가 방금 전에 본 거 생각한 거 이런 것들이 이미 떠 있어요. 둥둥둥 이게 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약 올린 거죠. 여기도 가잖아요. 여기도 가깝잖아요. 자주 간다니까. 그래서 알아요. 약 올린 거죠. 아마 2월에 보면서 뭔가 묘한 감을 내가 하고 있었나 봐요. 그가 비꾼 건가? 그렇군요. 근데 재밌는 거 그날 여러 명 만났는데 분들이 다 비슷하게 입고 있었어요. 옷차림이. 약 올렸죠, 그것. 맥락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효리만 해준 것이 아니라 맥락을 미래까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내가 이효리를 본 게 이효리를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차림이나 그 모습을 본 거고 이게 시간적인 선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 거고 그 본 거이기 때문에 그걸 신간에 같이 얘기해 준 거고 또 그것이 이후에 또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고. 이게 맥락이 있어요. 이 인생이 맥락으로 이것도 그냥 심리학인가 어딘가에 철학인가 있던데 계속 같은 것이 반복해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게 실제로 있어요. 반복해서 나타나는. 내 무의식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 한 번에 어떤 사건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 무의식이 부단하게 애쓰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원신을 얘기했어요. 원신이 출신에 돌아다니는데 이게 뭐 마해예요. 내가 모르는 거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마해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왜 돌아다니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거든요. 걱정 많이 해요. 그래서 미리 내가 가야 될 곳을 가보고 일어날 일을 미리 가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고 나한테 올 사람이 있으면 미리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서 보고 이런 것들을 이 마해가 해요. 일일이. 그러니까 미리 다 심리, 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래 일어날 일가 3세인데 3세 유전 같은 건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미래와 과거가 같이 이 과거에 이미 지금 이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미래에 일어나는 일 준비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있다고. 이 무의식이 이 현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의식은 형태가 심층은 형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적으로 쭉 퍼져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무의식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무의식은 이 가슴 속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가슴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대략적인 공간적인 것만 얘기하자면 대략적인 공간만 얘기했는데 이 공간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시공간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시간적으로도 어느 곳에 어떤 차원에 어떻게 나의 심층이 퍼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생각이라는 게 엄청나게 일어나요. 이것들이 다 나중에 머릿속에 잡념으로 올라오는데 올라오기가 어렵잖아요. 너무도 많은 곳이야. 그 중에 중요한 거나 아니면 큰 자극이 있는 거 그런 것들만 올라오는데 이 내면에서는 양자 요동에 무수히 많은 요동이 일어나요. 무수히 많은 시공간 차원에서 다차원에서 다중적으로 올라와요. 요동이 있어. 네. 그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선생님. 자리타님이 산에 가면, 네. 구름이 뛸 때만 산에 가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겠는데요? 날짜도 잘 골라, 뭐 이런 거. 네. 또 뭘, 신간들. 근데, 이거 선생님, 신관들 만나는데,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꿀리지 않으려면. 근데, 네. 자기가 하는 일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게 뭐, 다 하려고 치면 너무 끝없잖아요. 지금 뭐, 네. 좀 전문 분야만 정해서 자기가 추구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좀 전문화, 이쪽,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모두, 네, 우선은 자기 전문적인 부분이 있죠. 네. 전문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의 것은 네. 학문을 하다 보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해야 될 것, 다른 전문적인 걸 하는데 우선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철학이면 철학인데 사고 훈련을 해야 돼요. 사고 훈련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문의 기본적인 패턴, 논리성을 이해해야 돼요. 어떤 학문이든 간에 경제학이든 물리학이든 뭐 철학이든 예술이든 뭐든 간에 그 개념이에요. 다 개념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수학도 개념이고 물리학도 개념이에요. 어떤 것도 다 개념. 경제학도 보면 경제학도 그냥 개념이에요. 네.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머리는 우선은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력인 거죠. 사고력이 우선 전제된 상태에서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도 웬만하면 많은 것들을 봐야 되는 건데 다른 것들도 이해하려면 개념 이해하는 것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단 말이죠. 다른 것들도 개념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저는 수학을 모르지만 수학을 개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못하는데 네네. 수학에 대한 개념은 이해해요.
네. 아까 그룹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 안다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저 모르는데. 그러니까 신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은 아닌데. 내가 낮은 애들하고 별로 상대를 안 해봐가지고. 전 지신도 전 쌩까는데? 지신이 절 쌩까요? 난 저를 안 해요. 어디 가도 먼저 와가지고 원래 그들은 먼저 인사하는 게 아닌 건데, 인사 안 해요. 저 지신들이나 산신들이나 그들하고 대화 자체를 안 하죠. 그래서 이름 모르고. 그렇군요. 네. 한 대 더 맞을지 몰라. 예. 제라올 알아 이랬다가 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너는 나 아냐고 했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이름 파지 마십시오. 불이익 당할지 몰라. 그리고 제라울한테 당했던 사람이면 네, 더 크게 혼날 수 있습니다. 숨기보다 아, 사람 맞는데. 뭐 산청을 사시죠. 진주 산신 거기 기억하는데 맨날 갈 때는 아는 척 안 하다가 떠날 때 되니까 아는 척 하던데. 떠날 사건이 벌어지는 날 그 모임 때만 아는 척 했는데. 진주 천신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진주가 그렇습니까? 진주 천신이 누군가요? 저기 예. 그 은경이가 거울 깬 그날이요. 이경이가 그걸 깼나요? 그날 원래 거기서 천신이 아는 척했죠. 왜 아는 척했냐면 그 후로 이제 그 근처를 거기를 안 가게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안 갔잖아요. 거기에 거울 깨고 제비 고양이한테 먹이로 주고 제비 새끼 죽고 그 후로 다음에 이제 한번 간 다음엔 안 가게 됐죠.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은 폐허가 됐습니다, 선생님. 네. 자, 선생님 건치가 부럽다고. 아닌데 안에 거 다 했는데 이 빠지면 죽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의이화 그 설명한 것 중에 그 내적 무한 자유 있는데 뜬금없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해야 되면 이게 내적 무한 자유가 뭐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나는 찰나상 찰나멸처럼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기 이전에 나는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이 순간 나는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이게 그 천태종에서는 1년 3천이라 그러는데 한 생각에 3천하는 게 있는데 막상 3천개 전체를 이렇게 따지는 걸 이렇게 보면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좀 논리적인 그 비약 아니면 그게 너무 많아요. 우선은 그 6도윤이잖아요. 6도가 3릭에 위해서 3, 6, 18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숫자를 늘려가는 건데 6도 해봐야 이게 그 아기 축생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어느 세계를 말하냐고요. 그래서 이게 1년 3천이라서 이 3천인 세계가 지금은 좀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서 이제 말을 해야 될 것 같긴 하는데 물리학에서는 A에서 B까지 가는데 무한한 경우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찰나 생에서 그러니까 찰나 멸에서 방금 전에서 지금으로 오는데 이 중간 시간 텀에 무한 텀이 있어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A.D. 프로민이 쓴 책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것도 있고 원래 이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건데 선택에 이미 편중이 있어요. 어떤 걸 어느 이상 선택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분명히 나한테 무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되냐고요. 되진 않아요. 이미 해오던 대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도 아니고 안 맞는 것도 아닌데 이래서 내적 무한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핸드폰 얘기 들으면 그러면 핸드폰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는 없어요. 네. 핸드폰 사기 위해서는 많은 골치가 필요해요. 골치 아픈 게.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있지 않아. 이 주변 체계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체계를 바꿀 수 없어요. 맥락이 있잖아. 하나 사물마다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건너뛰어 가지고 마음대로 뒤바꿀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선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요. 내 감정, 하나의 감정에도 맥락이 있어요. 그 감정이 일어나게 된 이 오랜 세월의 맥락이 있다고요. 그래서 애 키울 때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지금 어떤 감정을 일으키게 해야 되냐를 봤을 때 이 감정이 맥락을 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이런 미래 맥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감정 맥락을 타고서 발달될 건지. 그래서 애 회유시키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죠. 잘못하면 뇌물 받는 인간 된다고. 회유. 그러니까 아무튼 뭐 너무 깊게 말하면 어려워지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맥락이 있는 거라서 그 맥락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감정이라고 해서. 감정이라고 해서 지금 쉽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랜 맥락이 있는 것이고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도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맥락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습기란 말이 불교에 있잖아요. 감정 하나, 생각 하나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없앨 수 없어요. 그 없애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맥락이 있는 거라서. 생각 하나가 그렇게 한 생각이 아닌 거죠. 한 생각에 부처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불교에 있는데 말이 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방금 얘기한 대로 한 생각이라는 건 그 한 생각을 일으키기 위한 맥락을 거쳐와야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바꾸기 위한 맥락도 거쳐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방금 이거 내적 무한사회처럼 나는 이 순간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무한 자유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다고요. 항상 이 두 개가 같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 한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걸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한순간 빠지면 안 돼요. 항상 애꾸가 돼가지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식으로 하는 게 그걸 비난 되는 거거든요. 한쪽만 본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있다고. 그러니까 공만 설명하면 안 돼요. 공만 설명하거나 무아만 설명하면 안 되는 거고 자아가 있다고요. 자아를 없애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아가 있는 것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자아가 없다고 아무리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그런다고 자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 있다고요. 없다고 말하는 그 논리적인 부분이고 실제적인 부분이 있다고요. 없어요. 또 있어요. 그렇게 왜 없다고 말할 수 있고 왜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고 항상 그 상태에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돼요. 정체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공은 그래서 한 번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계속 죽을 때까지인 거고 살아있는 한 존재하는 한 공은 밑바탕으로 가서 항상 이 염두에 두고서 있어야 된다고. 염두에 두고. 공을 염두에서 놓지 않는 순간부터 교만해지는 것이고 후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언제나 중요해요. 이거 생활이에요. 깨우침을. 그러니까 처음에 도가 생활이라고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다 따라하는데 왜 도가 생활인지는 모르잖아요. 내가 깨우친 그 하나하나마다 다 지금 이 순간 둥둥 떠올려서 같이 내 체계 순간순간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깨우친 그 도가 그 공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그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고 항상 저변에 깔려 있다고. 무한 자유, 선택의 무한 자유. 선생님, 그래서 대충 넘어가네. 선생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어서 다음에 더 하시죠, 선생님. 네. 네. 오늘
오늘 네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 들으시고 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시는 게 있으면 마저 하시고 저기 유튜브에 계시는 분들도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뭐 오늘 저기 또 처음 참석하신 저기 뭐 여여님이나 미도님 네 혹시 마무리 반으로 뭐 하실 얘기 혹시 있으신가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선생님이란 말씀을 깊이 공감하면서 좀 깨닫게 됐고, 뭐 마무리 발언이랑은 좀 그런데 아까 육신통 이야기하면서 신족통 말씀하셨는데 낮은 곳에 임하라고 그 말씀하셨는데 예전부터 생각한 게 약간 우리가 마구 한다 그러고 고단자가 될수록 힘들다고 하는 측면이 그런 거하고 또 관련돼 있지 않나 싶은 게 결국 낮은 곳이란 게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고 변화는 이제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낮은 곳에 좋아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의미를 알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런 의미를 알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 뭐 우리 광용원 내부에서 보면 결국 고단자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절로 광용원에 발을 들이는 순간 신족통의 길은 쭉 가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미도님 하실 얘기 있나요? 저기 그 유튜브에 들어온 질문은 지금 끝나는 시점에서 지금 이 질문은 또 네, 금단 만들어질 때 일반적으로 겪는 증상 타쿠 김님은 예 다음에 끝인데 예 강의에 있을 거예요. 이 금단 만들어줄 때. 예. 저 질문을 어떻게 선생님 다음에 저거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우선은 증상 없어요. 네. 본인이 증상 느끼면서 금단을 알면서 가는 건 어려워요. 기술을 하는 경우에 흔치 않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고통을 받으면서 수련을 하겠다는 전제가 있는데 금단할 때 일반적으로 있는 건 대개는 우선은 금빛이 보이겠죠. 금빛이 관심이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진짜 본 건지 가짜 본 건지가 어려워서 있고 또 다른 거는 심리적인 거 그리고 그 전에 느꼈던 기운 느낌이 있었다면 그런 기운이 사라져요. 강한 기운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맥도 없어지고 맥이 없는 게 한약 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혈맥이 그러니까 기운이라는 게 기운 돌아다니는 그 길이 있는데 이것도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동맥 도는 게 없어져요. 없어지는 것이 분명히 아니겠지만 그게 거의 그 흔적을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묘한 느낌도 있어요. 세계도 있는데 백맥이 없어진다고 그렇게도 있기도 한데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다른 것은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없으시면 오늘은 그러면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조금 이따 또 뒤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풀이 많이 갔죠. 네. 그래요. 네. 못 올라오시죠, 여연님은? 아이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